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억울하고 기막힌 사연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할지 몰라 이 공간에 용기 내어 적습니다. 저는 70대 초반의 홀어머니입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와 자식 둘 키우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제게 남은 건 평생 일군 재산과 자식들에게 버려졌다는 비참함 뿐입니다. 제 남편은 일찍이 세상을 떠났지만 남편과 제가 함께 악착같이 모은 종잣돈으로 시골 외곽에 작은 공장을 차렸습니다. 남들이 금싸라기 땅이라고 했던 그곳에서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 공장 부지가 나중에 신도시 개발 바람을 타면서 서울의 20억대 아파트와 현금 10억이라는 든든한 노후 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 녀석에게는 사업 자금으로 이미 3억을 줬고 딸에게는 전세금으로 2억을 보탰습니다. 남은 25억 중 5억은 만약을 위해 남겨두고 나머지 20억 상당의 서울 아파트 명의를 제 명의로 현금 5억을 제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노후는 걱정 없겠지. 자식들에게 부담 안 주고 내 재산으로 편안하게 살다 가겠지. 문제는 5년 전 남편이 쓰러지고 제가 허리 수술을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지자 멀리 살던 큰아들 내외, 특히 며느리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힘드신데 저희랑 합가하세요. 저희가 편안하게 모실게요. 평소 저와 사이가 소원했던 며느리였기에 처음엔 의아했지만 지극정성으로 병간호하는 모습에 그래 이제라도 철이 들었구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의 간곡한 설득에 제 아파트에 아들 가족이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 아파트를 팔고 낡고 좁은 시댁 아파트에 들어와 사는 게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저는 며느리가 참 고마웠습니다. 합가 후 2년 아들 내외는 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제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금 무서운 거 아시죠? 나중에 상속세 폭탄 맞으시면 아까운 돈 다 날려요. 차라리 지금 저희한테 증여를 해주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저희가 어머니를 더 마음 편히 모실 수 있죠. 특히 며느리는 효도 계약서 같은 걸 들고 와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부양하고 간병하겠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증여한 재산을 도로 돌려받으세요. 저는 아들 내외를 믿었습니다. 어차피 자식에게 갈 돈 미리 주고 편안하게 대접받으면 그만이지. 결국 아파트 명의를 아들 명의로 현금 5억 중 4억을 아들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저에게는 급전 1억과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을 받는 조건이 남았습니다. 명의를 넘긴 지 딱 3개월 후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싸늘하게 변했고 이 집이 이제 내 집인데 왜 이러시냐며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위해 차려주던 밥상은 사라졌고 전자레인지에 데운 찬밥이나 냉장고 속 반찬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더 기막힌 건 간병 문제였습니다. 제가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데 한 번은 복도에서 넘어져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들은 밤에는 좀 조용히 주무시면 안 되냐며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제대로 된 간병인은커녕 방문 요양보호사 서비스도 아들이 돈 아깝다며 거부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이 집 명의로 대출받아 사업 확장해야 해서요. 불편하시더라도 방 하나만 쓰셔야겠어요. 결국 저는 볕도 잘 안 들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작은 창고 같은 방에 갇혀 지내게 됐습니다. 숨이 막히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효도 계약을 들먹이며 재산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 부양 약속을 어겼어요? 밥도 드리고 잠자리도 드렸잖아요. 계약서에 특급 호텔급 서비스 제공이라고 적혀 있나요? 저희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습니다.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좀 참고 사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저희 사업도 잘 안 돼요. 어머니가 주신 돈 이미 다 투자해서 없어요. 결국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불이행을 이유로 한정여 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아들 내외는 더 잔인해졌습니다. 법정에 나와서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으로 망상을 하신다. 저희한테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셔서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저를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게다가 평생을 못 보던 딸까지 소송에 가세했습니다. 딸은 어머니 재산은 장남만 가져서는 안 된다. 나에게도 상속 지분이 있다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두 자식이 법정에서 제 돈을 놓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꼴을 보자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러합니다. 재산 반환 소송은 몇 년째 길어지고 있고 저는 남은 1억마저 변호사 비용으로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저를 완전히 무시하며 마치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생활비 100만 원도 툭하면 늦게 줍니다. 저는 지금 제 집이지만 방 한 칸에 갇혀 숨죽이며 지내고 있습니다. 밤에는 우울감과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매일매일 눈물로 지새웁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자식들 잘 되라고 헌신한 쟤밖에 없는데 왜 이런 끔찍한 노년을 보내야 하나요? 이 사연을 보시고 어르신들이 절대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넘기지 않도록 그리고 효도 계약이라는 허울 좋은 말에 속지 않도록 경고하고 싶습니다. 언제든 황혼의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따뜻한 조언과 위로 부탁드립니다.